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금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는 부쩍 선선한데요. 일교차가 큰 시기인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선선한 가을 바람은 반갑긴 하지만 아무래도 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요. 오늘 날씨와 주말 날씨까지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남쪽에서는 비바람이 거센 가운데 오늘 내륙에서는 늦더위가 나타날 텐데요. 서울은 한낮에 30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을 중심으로는 더위와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남부와 제주에서는 강한 비바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년 만에 가장 강하다는 초강력 세력을 지닌 태풍 힘난노가 현재 대만 해상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 초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화요일에는 부산 부근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이 몰고 오는 뜨거운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오늘 오후부터 제주와 남부에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주에 최고 300mm 이상, 남해안에는 5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초속 20m가 넘는 강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서 시설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20.5도, 광주는 18.9도, 부산은 2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쪽에서 낮더위가 나타날 텐데요. 서울은 30도, 대전과 광주 28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강한 비바람이 전국에 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열어드릴 훈쌤 전세훈입니다. 오늘은 손목 풀기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손목에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같이 가볍게 손목을 풀어볼게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작하겠습니다. 두 무릎을 골반 너비 정도로 살짝 벌려놓고 시작할게요. 양 손바닥을 앞쪽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목이 서로 맞닿을 수 있게 손목의 각도를 돌려서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열 손가락은 아주 활짝 벌려서 스트레칭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면 양팔이 바닥에서 수직으로 잘 세워지는 게 보일 겁니다. 이 기준에서 내쉬는 숨에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볼게요. 몸을 기울일 때 손목이 뜨거나 또는 손가락 또는 손바닥이 뜨지 않게 아주 바닥에 흡착을 잘 시킨 상태에서만 이완을 하시길 바랍니다. 몇 번의 호흡이 끝난 후엔 마시는 숨에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내쉬는 숨에 이제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겠습니다. 왼쪽 손목 그리고 손바닥의 이완의 느낌을 잘 조절해 가면서 몸을 기울일게요. 호흡이 끝나면 중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천천히 손을 바닥에서 떼고 손목을 흔들어서 가볍게 풀어줄게요. 무릎을 골반 너비까지 벌려주고 양손을 앞쪽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회전시켜주고 가운데로 모아줄게요. 양팔이 수직으로 세워질 수 있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손가락을 아주 넓게 벌려줍니다. 내쉬는 숨에 맞춰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일게요. 호흡이 끝나면 마시는 숨의 중심으로 돌아올게요. 내쉬는 숨, 이제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시는 숨으로 천천히 중심으로 돌아오고 몸을 뒤로 보내서 손바닥을 바닥에서 띄울게요. 네, 손목을 흔들어서 풀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손목 풀기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나마스테.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입니다. 나날이 전세 사기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요. 또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어제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정보 공개 관련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전세 계약 체결 직후에 이 집주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또 추가 담보 대출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깡통 전세 관련해서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네. 지금 짚어주신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 국토부에서는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간의 그 격차를 좀 줄이는 그 부분을 방점을 두고 이번 방안을 좀 추진을 했는데요. 내년 1월 이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시세와 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심 매물인지 그 여부와 또 위험 정도를 임차인이 사전에 판단해서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또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는 체납세금이나 또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계약 전에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악덕 집주인을 1차적으로 거를 수 있겠는데 근데 이런 수법들이 많잖아요. 계약 직후에 집을 팔아버리거나 네. 계약 직후에 바로 대출을 받아버리거나 네. 이런 건 어떻게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요. 이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이런 특약을 넣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또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실 현행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그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세계약 직후에 만약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어쩌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현행 법률이나 또 시스템상에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 이 임차인에게 법적 대항력을 부여하기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정비도 추진하고요. 또 그 전까지라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특약 부분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도 이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에 이 확정일자가 부여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전세보증금을 감안을 해서 대출 금액 자체를 조정하도록 하는 부분도 은행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미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있을까요? 네, 그 지원 대책도 마련이 됐는데요. 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1%대의 낮은 금리로 긴급 대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을요.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아래로 거주를 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 한층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범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고요.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등록 말소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처벌을 더 세게 해야 네. 이걸 아예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민들한테 전세 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네. 피해 없어야죠. 네. 예.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새마을동고 갑질 추가 폭로입니다.
지난달 이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게 하고 빨래를 시키는 등 이 성차별적인 갑질을 2년간 당해온 여직원 이 A씨가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고 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면서 큰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이 여직원 A씨가 내가 사실 보복성 인사이동까지 당했다라고 하면서 한 매체와의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정말 보고 든 생각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갑질이 있나 싶어서 역대 최악의 갑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이 여직원이 이 직원이 결정적으로 신고를 하게 된 계기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A씨가 당한 일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A씨는 2020년 8월에 이 해당 새마을 금고에 창고에 있는 고객을 응대하고 또 예금 업무 등을 맡는 사무직으로 공개 채용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인수인계 받은 업무가요. 다름 아닌 밥짓기였고 이외에도 남자 화장실 수건 빨아오기, 회식 강요, 또 회식을 불참할 경우에 너 자꾸 이러면 이 사장이 다른 거를 근거로 해서 해고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폭언 등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월 초에는 지점장의 이 폭언과 욕설로 이 A씨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서 응급실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워크숍에 불참을 했는데 그 다음날 부당한 인사이동을 당하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신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 폭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현재 A씨는 어떻습니까? 현재 A씨 유급 휴가를 받고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A씨가요, 자신의 심경을 밝혔는데 신고를 결심하게 된 것도 어차피 신고를 해서 차후에 나중에 보복을 당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대로 괴로운 삶을 사나 큰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라면서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 녹취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있는데 이걸 다시 듣는 것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린다라고 신경을 밝혔고요. 아직 여기에 대한 공포심이나 이 트라우마를 조금 덜 극복이 된 것 같다라면서 힘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A씨의 신고를 접수받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요, 지난달 26일 이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을 해서 특별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이 특별감독을 통해서 밝혀진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요, 사법처분을 할 예정이고 조사 내용과 또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모든 노동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많이 개선됐는가 했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있네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징역 1년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요, 이 술에 취해서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수해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서울 남부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1일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여성 A씨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9호선에서 난동을 부렸던 사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런데 1심 재판 과정에서 또 한 번 지하철 난동을 부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A씨가 최초 기소된 사건부터 좀 살펴보면요. A씨는 지난 3월 이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이제 1심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이 A씨가 지난해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폭행을 했던 것이 밝혀져서 추가 기소되기에 이른 겁니다. 지난해 벌였던 A씨의 범행 내용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이 A씨가 지난해 10월 21일 지하철 1호선에서 C씨와 다투던 중에 자신이 들고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그대로 들이붓고요.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핥히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난해 사건과 또 이번 이 9호선 사건 두 건을 다 병합을 해서요. 지난 7월 6일 A씨에 대해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고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과 A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A씨가요. 항소심 재판정이 법정에 딱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장님의 선처를 호소했다는 거예요. 무릎까지 꿇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2심 재판부에서는 두 건의 범행 모두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었고 일부의 승객은 이 A씨를 말리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이 B씨에 대한 범행을 계속 이어간 점, 또 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상당히 불리한 양형 요소다라고 하면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몸 여기저기에 이상 신호가 오고 그러죠. 네, 저는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 모르죠. 네,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를 보면 뭐 무릎이나 특히 뭐 허리 아프다 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퇴행성뿐이 아니고 쉽게 다칠 수 있는 부위가 있다고 그래요. 네. 오늘 닥터 하우스에서 뭔지 보겠습니다. 가깝지만 낯선 진료실의 의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홍성호입니다. 오늘 너무 훈훈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 훈훈함 담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구역 담당 난데 뺏긴 것 같아. 자, 오늘 훈훈함도 드리고 알찬 정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회전근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회전근개 정확하게 뭔가요? 회전근개에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죠. 힘줄인데 그래서 총 4가지의 근육입니다. 앞쪽은 견갑하근, 이쪽은 극상근, 뒤쪽은 소원근과 극하근이라서 총 4가지의 근육을 저희가 회전근개라고 부릅니다. 자, 이 회전근개라는 게 이 제목에서 느껴지다시피 이 뭔가 이 회전하는 역할에 관여할 것 같은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전근개는 일단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근육, 4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움직입니다. 근데 각각의 근육이 따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총 4가지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회전근개라고 부르고 팔이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안정성도 약간 담당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깨를 아야 하고 다칠 때가 있는데 제 주변에도 꽤 많이 다치더라고요. 다치죠, 맞아요. 그쵸. 대체 이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뭡니까?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가 덜 갑니다, 힘줄에. 그러면 힘줄을 쓰면서 힘줄 자체가 퇴행하게 되고 찢어지게 되고 그러면 팔이 생기시는 거죠. 최근에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테니스, 배구, 요새 또 골프 엄청 많이 하시는 것처럼 많이 쓰면 쓸수록 닳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했던 운동들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는 자연스럽게 찢어지고 닳는 거죠. 가끔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도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극소수고요. 대부분 만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노화에 따라서 이 퇴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면 이게 되게 흔한 질환인가 봐요. 그럼요. 당연히 저희 어깨 만성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근데 이 파열된다 그러니까 딱 느낌 자체가 너무 센데 이게 통증이 대단히 아픈가요? 그렇죠. 아프니까 병원에 오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당연한 얘기라서요. 이 삼각근 주위 그리고 심하면 등 쪽까지도 아픈 게 특징이고요. 가장 특징적인 건 나간 통기인데 어깨가 아프신 게 밤에 누웠을 때 특히 환측으로 누웠을 때 아프신 게 가장 흔한 증상이시고 어깨가 약간 덜그덕거리는. 보통 저희가 어깨 아프면 소리가 나요 그러시는데 대부분 정상이거든요. 근데 진짜 힘줄이 찢어져서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뼈가 부딪혀서 덜그덕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덜그덕거리면 이거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럼요.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치료는 당연히 비수술적인 거랑 수술적 치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내지는 다양한 주사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경감시키고요. 이런 비수술적 치료가 듣지 않는 경우나 힘줄이 이제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이전에는 이제 째서 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요새는 대부분 관절경이라고 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봉합을 시도하고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일혈봉합과 이혈봉합.
잘 모르시겠죠? 알아듣겠습니다. 한 줄로 묶거나 두 줄로 묶거나. 아유, 미리 공부하셨나 보다. 예. 요즘도 알아들어있죠. 그래서 일월붕합은 간단하게 한 줄로 바깥쪽에 저희가 나사를 박습니다. 나사가 뭐 이렇게 쇠가 아니고요. 플라스틱에 녹는 뼈 성분이 돼 있어서 당겨서 꼬매는 거죠. 제일 심플합니다. 간단하고. 대신 이열붕합은 그 부착 부위 안쪽과 바깥쪽 두 개의 나사를 박다 보니까 조금 더 예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봉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정형외과 Q&A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역시 파열 정도가 심하면 당연히 더 아프겠죠?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그래요? 대부분 비례하지 않습니다.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추후에 내원했을 때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파열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뭐 이렇게 안 아프지만 요런 거 좀 불편하면 오셔야 된다,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열 범위는 멀쩡한데 밤에 아프실 때 어깨를 90도 이상으로 하는 활동들 어깨 위로 쓰는 걸 많이 하신 분들은 통증이 생기면 그건 어깨 문제가 생기신 거죠. 아, 그럴 때는 꼭 가야 되고. 통증이 작더라도 병원에 내원해서 진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물론 통증에 비례해서 병원을 방문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듣는 건 여러 가지 환자의 과거력 등 현재 상황을 듣다 보면 이게 진짜 작은 건지 큰 건지 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어깨 만성 통증의 가장 흔한 두 가지 원인이고 네. 어깨를 보시는 분들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흔하게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이 통증이 있는 건 마찬가지신데 네. 이제 본인이 직접 움직였을 때 예. 통증이 심하고 남이 들어도 아프다 그러면은 오십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어깨 관절이 굳어 생기는 병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하다 남이 들어도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팔이 보통 이렇게 안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화장실에 갈 수 힘들고 속옷 채우기 힘들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남이 들어주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프지만 돌리는데 문제 없어요라고 하시고 환자분들이 통증에 비해서 진찰했을 때 괜찮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회전근개 파열도 오래되시면 50견 비슷하기 때문에 팔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무조건 50견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방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이거 뭐 자꾸 틀리지? 어깨 경과진 스트레칭 그리고 충분한 준비 운동 평상시에 근력 강화를 동반해서 하신다면 같은 운동을 하셨을 때도 훨씬 다치지도 않고 뭐 설사 힘줄이 찢어지거나 안 좋은 상태여도 저희가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더 그 찢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회전근개 파열은 다른 질환에 비해 회복도 좋지 않고 그리고 회복도 느리기 때문에 충분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회전근개 파열과 치료법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만 이렇게 딱 끝나면 닥터하우스가 아니죠. 닥터하우스의 코너 속의 코너,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에서 회전근개의 건강한 운동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가시죠. 네,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 이번에 이제 회전근개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배워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운동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운동은 후방 관절랑 스트레칭입니다. 아, 후방 관절랑은 어딘가요? 그렇죠. 궁금하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십견이 생기면 가장 많이 굳는 게 후방 관절랑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따라해 보시죠. 네. 앞으로 팔 뻗으시고 반대쪽 팔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지그시 쭉 당겨주십시오. 이게 주의하실 게 위를 들어 올리시면 안 되고요. 잘못해서 너무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충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만들 수 있고 본인이 느끼시기에 등 쪽이 약간 타이트함이 느껴지신다 하시면 올바르게 운동하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두 번째 동작 배워볼까요? 네, 수건이 준비되어 있죠. 네. 팔이 이렇게 안 돌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위한 운동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아프신 팔을 뒤로 보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 수건을 돌려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서 반대쪽 손을 잡으시고요. 네. 안 아픈 손 이용해서 쭉 올립니다. 근데 이게 해보시면 네. 저희는 이제 팔이 잘 돌아가니까 되는데 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운동입니다. 이게 팔이 안 만나지기도 하고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골 놓으시고 네. 보통 안 돌아가시면 오른쪽 엉덩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반대쪽 팔로 손을 잡아주십시오, 뒤로. 그 상태에서 살짝 올리는 걸 했다가 네. 환자분들이 아픈 그 범위에서 조금만 더 갑니다. 근데 아픈 범위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가면 그게 조금씩 운동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치 아닌 근력 강화 운동. 예. 이렇게 수건을 말아야 됩니까? 네, 수건을 꼭 말아야 됩니다. 네. 수건이 없으시면 베개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운동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인데요. 일단 겨드랑이 수건을 끼워주시죠. 끼워준 상태에서 외전하면은 쭉 건너편에다가 네. 고무줄을 매답니다. 그리고 쭉 아.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뇌회전 운동인데요. 마찬가지로 고무줄 이쪽에 걸고서 네. 살짝 돌린 상태에서 돌립니다. 아, 반대로. 반대로. 그래서 포인트는 걸치고 운동을 하되 천천히 통증이 있을 정도. 안 아프시면 전혀 운동이 되지 않고 알겠습니다. 스트레치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전근개에 좋은 운동까지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아, 오늘 어떠셨습니까? 무엇보다 제가 소개해드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환자분들 추후에 어깨 아프신 거 진단하시고 치료받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회 건강 고민을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행복진료실 문 열겠습니다. 네, 진료에 앞서 든든한 행복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교수, 또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식품생명공학 차윤환 박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특별한 초대 손님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오늘의 건강 의뢰인입니다. 토끼입니까? 누구십니까? 야, 오늘은 전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목소리를 좀 들려주세요. 인사라도. 아, 저는 네. 뭐 한 50년째 꿋꿋하게 한 길만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예. 50년째 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네. 50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보니까 이게 약간 청아하면서 울림이 있는 거 보니까 네. 네. 가수 아니면 성우. 오. 예, 목소리가 강세인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니 목소리만 딱 들어도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가수일 거라고 저희가 추측을 했는데 네. 힌트를 보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힌트 보여주시죠. 부르게 부르게 나이. 제2의 전성기를 야, 저거. 누렸다. 아니, 요즘은 그래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저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였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요즘은 네. 뭐 워낙 관리를 처음부터 잘하기 시작해서 네. 요즘은 또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예전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일단 굉장히 탄탄한 실력을 갖춘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 40대 제2의 전성기를 맞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만으로는 잘 모르겠고 다음 힌트 가겠습니다. 아, 저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예요? 난수표예요 이거? 아사마타자. 뭐야? 이거 눈이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데? 예. 이게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글쎄.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글자 보면 지금 마하고 타인데 타타타. 네, 마 타타타 이거야. 알겠다 그럼 이제. 네, 마가 세 개, 타타가 세 개인데 네, 마마마 타타타. 아니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글자 3개 나오는 거 몇 개 있거든요. 네. 타타타, 찬찬찬 이런 거. 대충 정답 알겠다. 나왔네요 나왔나? 그러면. 네. 지금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모 선생님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할게요. 오늘 맞췄어. 이제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서 네. 바로 공개될 것 같습니다. 가면을 벗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명불허전이시죠. 김국환 씨야 뭐 쫙쫙 받는 시원시원한 가창력. 근데 여전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TV에서 노래하시는 거 봤는데 그 쫙쫙 받는 거 계속 나가시던데. 아, 저는 지금 봐도 이재훈 씨가 그대로예요. 아니 계속 서로 그대로라고. 그러니까 그대로세요. 아니 지금 이제 아까도 힌트 중에 나왔지만 이 타타타 그거잖아요. 뭐 네가 나를 모르는데 그렇죠. 나는 너를 알겠느냐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드라마에서 딱 나오고 나서 그때도 저희 어머님이 야 유나나 가서 테이프 좀 사와라. 그때 기억이 있어요 이게. 그때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셨죠. 그랬죠. 그 아무래도 그때가 1969년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그 꽃순이를 아시나요 불렀었거든요. 김미가 막단에서. 그러다가 제가 그 레코드 회사에서 꼬드린 바람에 나왔다가 이 막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었어요. 한 15년 동안. 그 선생님 곁을 떠나니까 괜히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시 이제 15년 후에 선생님 만나가지고 타타타를 불렀는데 야, 그 사랑이 뭐길래 그 드라마에 9번 나왔더니 뒤집어지더구만.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드라마상에서 김혜자 씨가 그 음악 듣다가 바로 뛰어나가서 네네. 레코드상에서 네. 테이프 사가지고 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장면까지 있었거든요. 맞아. 야, 대단했던 대단한 거죠.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저 목소리. 만화에서 그렇죠. 네? 이분이 지구를 많이 지켰어요. 몇 칸더라고 하는 거하고 마징가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철도 999호선을 불렀던 분 그렇지, 그렇지. 다 부르셨어요. 999호선이 9호선 된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또 아들과 함께도 부르신 노래도 맞아. 거기 예, 그거 아빠 함께 뚜비뚜바. 뚜비뚜바 하는 그거. 네. 근데 나이가 이제 아들이 이제 39. 우와. 작년에 결혼했는데 이제 저 할아버지 됩니다 곧. 아니 외손자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친손주를 만나러 갔죠. 아니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뵙는 선생님급 분들이 네.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도 있고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 축하합니다 해야 될지 어떨지 축하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아주 따봉. 네. 아니 근데 지금도 이렇게 생기가 넘치시고 막 뭐 열정적이신데 네. 우리 행복진료실은 어쩐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요즘 뭐 코로나19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면역력 지키는데 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면역력 좀 지키고 네. 활력 있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하면서 활력이 넘치고 활기가 있는 삶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좀 무력해져요. 사람. 아니 옛날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등학생 때는 진짜 모이기만 해도 웃고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나이 먹으면 모여도 그냥 무덤덤 이거 가야 되나 이러면서 진짜 활력이 자꾸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동네에서 운동하다 보면은 네. 학생들 만나면 뭘 그렇게 재미난지 막 맞아. 웃고 난리를 치는데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웃으면은 쟤네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정말. 그렇게 재밌어? 네. 행복한 아침 보나? 아니 예전에는 저 학생들이 왜 공 굴러가는 거, 뭐 구슬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제가 모 프로그램에서 그걸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네. 명동 가서 구슬 세 알을 굴려봤어요. 네. 진짜로 막 웃어 그걸. 근데 그게 웃기냐고. 이젠 안 왜 웃긴데. 웃지? 지금 하나도 안 웃겨. 근데 그런 것들이 활력인데 네. 오늘 이제 그 중년 넘어서면서 우리 사람들의 활력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자 오늘 주제는 뭘지 공개합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는 100세 활력 인생 면역력이 답이다 입니다. 백세 활력 인생을 지키려면 면역력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진짜 건강 지키려면 면역력 꼭 지켜야 되고 특히나 면역력에 대한 얘기가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면역력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중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들 상위 랭킹을 살펴보면 이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게 모두 다 면역력 증진과 관련된 이 상품들이기도 했었습니다. 면역 그러면 이제 세균이나
병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는 나만의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면역력이 무너지면은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진짜 관심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예전과 달리 몸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 면역력이 좀 떨어졌나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내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고 의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행복진료실을 찾아온 손님이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이 있는데 저희 환자분과 함께 그 진료를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쩐지 아까부터 네. 저기 진료 받으시려고 계속 찾으시더라고. 네. 아유 털보 할아버지세요. 네. 아니 무슨 후라이드 치킨 파시니까. 우리 몇 주 전에 사실 치주염 때문에 우리 행복진료실에 사연을 보내주셨었어요. 김행복 씨라고. 김행복 씨가 오늘은 직접 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일단은 좀 면역력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 진맥도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아버님 보면 지금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은근히 봤더니 지금 머리카락 쪽이 좀 아니 네. 머리카락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남자들은 이제 탈모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이게 면역력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렇게 보면서 보고 있는데 일단 머리카락 머리 쪽으로 탈모가 진행이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이제 면역세포들이 없다 보니까 모근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 모낭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발 쪽으로 가는 영양분이 떨어지게 돼서 일단은 머리카락이 많이 가늘어지게 되고 푸석푸석해지면서 이 탈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네. 그 다음으론 보자. 아버님 보니까 안경도 이미 쓰고 계신데 눈치. 눈 쪽으로도 그렇지. 눈이 뭐 침침하지? 피곤하면 눈이 뻑뻑해지잖아요. 안구 건조증. 건조증. 그거 면역력이 떨어지고 특히 또 요즘처럼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면 네. 눈이 뻑뻑하고 안구 건조증도 잘 찾아오지만 그보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래끼. 다래끼가 잘 생기게 염증 됩니다. 생겨. 방금 염증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사실 다래끼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그냥 꺼끌꺼끌하고 말지. 근데 특히나 이렇게 일교차가 크고 우리 면역이 떨어져 있다 보면은 저런 식으로 화농성으로 진짜 불편하면 아픈데. 안에 고름집이 생기는 겁니다. 네. 다래끼가 나면 그냥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근데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면 좀 있으면 좀 작아지면은 낫지 뭐 이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웬간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좋아지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화농성 염증이 번지게 되면 나중에 정말 큰 수술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이 초반에는 이 깨끗하게 소독된 수건으로 따뜻하게 해서 눈을 좀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병원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어디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자. 입술. 입술이 왜? 입술 알 것 같아요. 막 자꾸 부르트는 거죠. 갈라지죠. 제가 자주 그래요. 저는. 네. 티나고. 우리 입 쪽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구네요. 겉으로 생기는 거 말고요. 안쪽에 뭐 입술 안쪽에 점막이 헐거나 이렇게 수포가 생기게 되는 구내염이 생기게 됩니다. 또 구내염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는 잘 못 먹잖아요. 저 아파요. 저것도. 먹질 못하니까 면역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니까 면역력 떨어졌을 때 구내염 잘 생기고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관리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물을 많이 마셔라 이런 얘기도 듣긴 그렇죠. 했는데. 구내염 예방하려면 일단 피곤함을 없애는 게 중요하지만 입이 마르고 수분감이 부족해졌을 때 또 세균 번식이 쉬워지거든요.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고 또 비타민군을 같이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비타민 B군이 많은 바나나, 배, 뭐 아니면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키위나 딸기 이런 새콤한 과일들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버님 뭐라고요? 하나 또 남았대요. 김행복 씨가 끝이 아니래요. 전신이 다 아프다고 합니다. 전신. 이거 전신에 어디든 다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저거 나이 들고 그러면 삭신이 쑤시죠. 뭐 근육통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약간의 피부병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네. 그리고 삭신이 쑤시는 건 물론이고 또 삭신이 간지러워. 간지러워. 이게 몸이 마르면서. 맞다. 건염 이런 거 뭘까요? 있을 수 있겠다. 비슷한 건데 더 무서운 겁니다. 대상포진. 사실 대상포진은 우리 척추신경절이 따라서 생기는 거라서 어디든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온몸 어디든.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제가 이렇게 한쪽으로 붙여놨잖아요. 편측으로 이렇게 띠 두르듯이
생겨버려요. 단순 포진과는 다르게 띠돌루듯이 생기고 대상포진의 별명이 통증의 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한 바늘 1000개를 한 번에 갖다 찌르는 것 같다. 칼로 내 살을 베는 것 같다. 라는 통증이 있으니까 혹시 뭔가 피부에 생겼는데 거기가 화끈화끈거리고 따끔따끔거린다. 그럼 대상포진이 아닌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경우 이 대상포진 오신 분들 보면은 좀 무리했다가 오기 때문에 감기 몸살 증상처럼 느껴져가지고 초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상포진 초기에 진짜 몸살처럼 오한이 들고 발열이 나기도 하고 설사 같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아주 묵직한 통증이 처음에 느껴지다가 나중에 아주 예리한 통증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대상포진으로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74만 5천여 명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 수치는 2015년에 비해서 11%나 증가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는 5, 60대가 약 45%로 가장 많은 연령층을 구성하기도 했는데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 4대 6 정도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죠. 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네. 근데 그 면역력 대상포진은 그 아픈 것도 문제지만은 합병증이 또 있다. 맞아, 합병증. 네, 맞습니다. 이 대상포진의 대표적인 합병증이 이제 오래되는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 환자의 약 10에서 18% 정도가 이런 만성 통증으로 이행되는 합병증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기면 사실 우울해지기도 하고 만성 피로에 불면증까지 생기니까 모든 일상생활이 파괴될 수도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의심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72시간 이내에 병원에 와서 항바이러스 제제나 또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염증을 억제하는 치료를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예후에 또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대상포진은 정말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면역력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면역력 관리를 잘하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서 활기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김국환 씨는 활기 넘치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환자로 나오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기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저희가 가서 봤습니다. 흥겨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곳. 이곳에 바로 그분이 기다리고 있죠. 올해로 46년 차 가수 김국환. 바람 들어온다, 배 들어온다. 귓가에 꽂히는 명품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흔든 남자. 알았다, 배 들어온다, 헤이!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저 김수근 씨가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맞춤곡을 줬다고 만들었대요. 그래 나와서 불러봤는데 이 노래가 타이틀이 배 들어온다예요. 바로 여기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희망을 갖고 진짜 희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땠어? 진짜. 아니 오늘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 예.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괜찮아. 김국환 씨의 신곡을 작사 작곡한 김순곤 씨. 두 분의 만남이 좀 특별하다고요? 제가 김국환 형님을 처음에 팬으로 제가 좋아했어요. 노래를 예전에 좋은 노래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꼭 그 형님을 뵙고 좋은 작품을 정말 꼭 한번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흐르다가 형님한테 제가 프로포즈를 했죠. 형님 제 곡을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만나게 됐죠. 팬과 가수의 만남. 배 들어온다는 김국환 씨만을 생각하며 만든 곡이랍니다. 그래서일까요? 국환 씨의 힘있는 목소리와 환상궁합이네요. 자, 형님 오늘 이렇게 컨디션 좋잖아요. 이럴 때 타타타까지 한번 해보게요. 한번 해볼까? 오케이. 가수 김국환을 언급하는 데 있어 이 곡을 빼면 섭하죠. 수많은 히트곡 중 김국환 씨의 대표 명곡 타타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랐다. 나는 재미없지.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올해 75세 이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대요? 건강관리 뭐 따로 하시는 게 있어요? 평상시에는 내가 기초 체력이라고 해가지고 동네 유산소 운동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스트레칭을 우리는 막 근력 운동 이런 게 아니라 보통 한 스트레칭 한 5분 내지 6분 정도를 하는데
길게는 한 10분. 그걸 하다 보면은 하루에 그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뒷동산가 서니까 굉장히 나한테는 그걸 안 하면은 하루 밥 한 끼 안 먹는 것 같아. 실제로 곡환 씨는 매일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이 바로 46년간 파워풀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의 원천인 거죠. 뒷동산을 한 바퀴 딱 돌면은 계단이 많잖아요. 계단이 많으니까 다리 근육이 최고라고. 이게 오르막이 150 정도 되거든요. 저쪽 내리막이 150이고 그러니까는 하루에 한 400계단 정도를 걷는 것 같아요. 이 계단 오르내리는 게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둬요. 근데 이거 해야만이 운동한 것 같아요.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계단 오르기. 그리고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까지. 곡환 씨가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창 바빴던 50대 초반, 피로 누적으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당뇨 전 단계의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자 운동을 시작했다네요. 여기서 이제 알바닥에서는 무리가 가요. 제 나이 먹으니까. 이게 젊었을 때는 이런 데서 안 했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무리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여기서 해요. 건강의 가장 기본이죠. 면역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해온 김국환 씨. 꾸준히 운동을 해온 결과 지금은 모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역시 건강엔 운동이죠. 내 기분으로는 아주 편하게 몸이 굳지 않고 항상 풀려있게. 끝. 스트레칭 방법들이 조금 특이한 것도 있고 뭐 익숙한 것도 있고 여러 정도 해봤는데 지금 한 거 몇 가지를 하면은 몸이 편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무리 안 가고 헬스클럽도 런닝머신 막 40분 막 이러잖아요. 절대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앉고 저는 빨리 걷고 느리게 걷고 이걸로 다 만족하지. 내가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충분히 제가 만끽하니까 나름대로.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과함보다는 자신의 체력 수준을 아는 거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자 저 밑에 있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이제 나의 인생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식으로 노래 흥얼흥얼 되다가 앞으로 노래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해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와서 운동하고 내려갈 때 그게 하루 중에 제일 기분 좋죠. 20년 전보다 활력이 넘친다는 김국환 씨. 그의 건강 비결, 꾸준한 운동뿐 아니라 식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환절기, 이맘때 꼭 찾아가서 먹는 게 있는데요. 이건 기술이다. 네, 기술이야.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불끈. 면역력을 높여주는 장어. 진짜 맛있는데. 운동도 운동이지만 가끔 이렇게 스태미나 음식을 먹어줘야 배가 되잖아. 몸이 건강히. 운동으로 체력을 높이고 음식으로 기력을 보충하고 건강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먹는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네요. 근데 형님 오늘 장어 드시는 거 형수님 알고 계세요? 곡환 씨가 오늘 아내가 아닌 순곤 씨와 이곳에 온 이유가 있답니다. 순곤 씨가 걱정된 건데요. 제가 많이 아팠어요, 몸이. 그래서 큰 수술도 하고 이제 막 전에는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런 웬일들이 아프고 나서 힘든 시기에 정말 후회되더라고요. 건강이 뭐냐 그러면 좀 우습지만 건강은 소다. 잃기 전에 지켜야 된다. 방치하다 놓치면 되돌리기 힘든 법. 내가 특별히 내가 자난 때 그 음악적으로 신세지면 난 또 이런 걸 챙겨줘야지. 녹용즙인데 우리가 이런 거 먹는 다 이유가 있지만은 이런 거 먹으면서
면역력을 키워야 되잖아. 보통 지병이 있잖아. 누군지. 지병이 그러면은 이 면역력을 키우는 거 이런 걸 복용해줘야 이런 거 먹어도 우리 대천 시골 말로 살로 와. 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면역 떨어졌다고. 무조건 먹어봐. 이거 따면 따. 녹용은 면역 세포인 백혈구의 수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여준다네요. 이 코로나 예방도 예방이지만은 가볍게 지나고 하기 위해서는 이 면역력 키우는 걸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걸 상식적으로 복용하면 좋지. 이 정도면 건강 전도사 순곤 씨를 위해 챙겨온 겁니다. 김국환 씨에게 건강이란 뭘까요? 내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편하게 살 수가 있지. 그 가장이 뭐 잔병이라도 있고 그러면은 가족이 힘들잖아요. 기본 운동도 좀 하고 음식 맛있게 먹고 잘 먹는 게 보약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가끔 그 면역력 보충 위해서 뭐 건강식품도 먹고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사는 게 최고 행복이죠.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건강, 여러분은 지키고 있나요? 근데 일단은 좋아하는 게 생업이잖아. 가수잖아. 노래하시고 거기서 활기가 생기고 네. 그다음에 운동하시고 뒤에 그 활기 넘치는 장어를 야. 지금 화면 나가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서부터 드셨대요. 장어를. 네, 그 자연산 장어를. 정말 그 어려서 네. 아버지가 목수였었는데 그 짱어를 잡아가지고 어머니가 보리고추 양념을 잘했어요. 네. 거기다가 풀무. 풀무 아시죠? 제대로네, 이거. 제대로. 그래가지고 보면은 우리 나무장처럼 지디버져 그냥. 그 냄새만 살찌는 것 같아. 그거 봐. 우리는 장어를 먹는데 선생님은 짱어를 드시고. 자, 하나하나 면역력이 답이다. 선생님들 제안해 주시죠. 모성원 선생님, 중년놀이는 3대 질환. 네, 우리 앞서서 우리 김행복 씨랑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불러올 수 있는 질환들을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중년을 노리는 3대 위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가뜩이나 이 노화로 여러 질환들이 찾아오기가 쉬운데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되면 더욱 위험해지는 질환들입니다. 중년을 위협하는 3가지 위험 질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중년 놀이는 3대 질환. 자, 첫 번째 질환은 골다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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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에 구멍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 골다공증.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안에 지금 장모님이 병원에 계시다가 너무 자가지고 이 뼈가 그래서 집안 식구들 완전히 비상 걸렸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큰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연세가 들게 되면 일단 이 골 밀도가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 골 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되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이 무서운 겁니다. 골다공증 환자가 확실히 그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거죠. 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왜 그러냐면 호르몬의 영향이에요. 예전에는 호르몬이 이 뭐 골 칼슘이라든가 골 실질을 잘 지켜줬는데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기능들이 떨어져 가지고 뼈를 보호해주지 못해서 쉽게 생기는데 우리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골다공증 환자의 94%가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골다공증에 의해서 골절이 한번 발생이 되면 재골절의 위험이 10배 이상 높고요. 처음 대퇴후 골절이 발생한 이후에 1년 이내에 사망하는 확률이 15에서 20%에 이른다고 하니까 우리 항상 골다공증 걸리지 않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골다공증 그러면 뼈가 좀 약해지고 넘어지면은 뼈 부셔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게 사망 확률까지도 이렇게 올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네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낙상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하곤 하는데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골다공증 빨리 치료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골다공증
골다공증이 근데 언제 치료를 해야 될지 스스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다가 어느 날 뼈가 딱 부러지고 나서야 아 내가 골다공증이 있었구나 그제서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65세 이상 여성 2명 중 1명 정도는 이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상을 입는 경험을 한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니까요. 아까 전에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15.8%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사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이제 고관절 골절 이후에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15%인데 대부분은 석 달 이내에 돌아가십니다. 3개월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57.5%나 되니까요. 이 아주 급성기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난 번째. 진짜 네.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 자꾸 저 장선생님 말씀 들으니까는 장모님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너무 그러시겠죠. 집안에 또 그런 지금 일이 직접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더 와닿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거고.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도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노리는 3대 질환. 두 번째 뭔지 보시면 당뇨. 당뇨 이야기 나올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한 조사에서 당뇨가 10년 동안 한국인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질병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당뇨가 무서운 것은 역시 합병증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의 이제 혈관 질환 중에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을 예를 들어 본다면은 당뇨를 오랫동안 앓으셨던 분들은 이 심근경색 증상이 찾아와도 이 자각적으로 증상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혈관이 막히게 되는 원리도 당뇨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고 여기에 각종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쌓이면서 피가 뒤엉켜서 피딱지가 않게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고 만약에 이런 동맥경화 관상동맥에 생긴다면 심근경색이 발생하는데 당뇨를 오랫동안 앓으면 혈관뿐만 아니라 신경에도 손상이 가해지기 때문에 감각신경이 둔해져서 협심증 증상으로 경고 증상이 뜨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연사할 가능성도 당뇨 환자에게서도 높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중년 노리는 3대 질환 세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치매. 치매. 가장 걱정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치매. 네, 우리 중년 우리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1위 차지한 게 바로 저 치매였습니다. 근데 65세 이상 10명 중 1명, 80세 이상이면 10명 중 4명이 벌써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나이 먹으면 좀 깜빡깜빡 하잖아요. 자동차 키 어디 뒀나 하고 뭐 생일도 가끔 있기도 하고 이런 것도 혹시 치매의 전조 증상 같은 걸까요? 네, 일단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확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벌써 20년 전부터 치매의 싹이 튑니다. 그러니까 50대에 내가 벌써 좀 깜빡깜빡하고 있다 이러면 아 치매 아닌가 의심은 해보셔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에 대부분 뭐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럼 이미 50세 때부터 전조 증상은 다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년이 되면 뇌세포의 20% 가까이가 이제 20% 가까이 소실이 되고 60% 가까이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좀 자주 깜빡깜빡하고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러면은 치매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45%가 3년 이내에 치매가 온다고 하니까 항상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년 세대 특히 주의해야 될 3대 질환 골다공증, 당뇨, 치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엔 장민욱 교수님. 뇌로빅. 뇌로빅은 뭐야? 네, 지금 뭐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이제 중년 이후에 가장 관심이 많은 질병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뇌는 전두엽이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전두엽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운동 영역 중에서도 이 손에 관련된 운동 영역이 전체 전두엽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니까 손만 잘 활용해도 우리 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거죠. 네, 뇌로빅이라는 게 그러면 뇌와 에어로빅을 합친 거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이런 개념은 1970년대 미국의 듀크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이 뉴런, 그러니까 신경을 뜻하는 뉴런과 에어로빅을 합쳐서 뉴로빅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께 좀 더 쉽게 알려드리려고 뇌로빅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손가락 움직이는 동작으로 뇌로빅 동작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주먹을 이렇게 앞쪽으로 펴주시고요. 자, 같은 방향으로 손가락을 펴시는데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같은 방향으로 펴보세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김국환 씨 잘하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자,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서 또 역시 같은 방향의 손가락을 펴주시는 겁니다. 어려워. 엄지와 만만치 않아. 네. 장난 아닌데?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양쪽 전두엽을 다 활용해야 됩니다. 예, 예. 운동을 조절하는 운동 피지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번갈아 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왜 이렇게 어려워?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이거 간단한데? 네. 어려워 이거. 자, 어때요? 할만하신가요? 아니 네. 어려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익숙해지면은 이것도 굉장히 빨리 하실 수 있고. 몇 년 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한 5년째. 5년 넘어서 안 하는데. 지금은 하면 힘든데. 네.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손가락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뇌로빅 동작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평소 손을 좀 많이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자, 차이나 이번에는 생녹용. 아니 근데 그냥 녹용이 아니라 생녹용인데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슴의 뿔을 녹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녹용들 중에서요, 그 가운데 부분에 이 붉은빛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특히 생녹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녹용하면은 유통이나 보관 과정 중에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조 과정을 토대로 해서 보관을 좀 오래 할 수 있는, 즉 저장 기간을 늘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붉은빛도 약해지고 그 속에 있는 영양소도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녹용은 이것들을 그 건조 같은 것들을 잘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속에 있는 피가 그대로 남아있는 녹용을 말하는데요.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란 사슴에서 채취하는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사슴 뿌리고 농용 좋은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네. 구체적으로 효능을 한번 짚어보자고요. 네, 어떤 효능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차윤환 박사님. 자, 일단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그 녹용 그러면 사슴 뿔인데요. 네. 녹용은 새로 자라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녹각. 이게 이제 다 자라가지고 떨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녹용은 옛날부터 그 속에 아주 높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미노산이나 당, 인지질 같은 것들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대표적인 보양 재료로 알려져 있죠. 아니 근데 그 수사슴의 뿔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슴 같은 경우는 기혈의 순환이 굉장히 빨라서 네. 눈이 아무리 많이 내리는 날에도 몸에 눈이 쌓이지 않는 동물로 유명하죠. 그런데 사슴의 뿔이 정말 특이한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나는 일종의 뼈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속까지도 굉장히 빠른 혈액순환이 있기 때문에 사슴의 뿔에도 눈이 쌓이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자라나는 세포들은 사실 암밖에 없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의학에서도 녹용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슴 뿔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자란 시기도 다 다를 테고 그 안에 성분도 좀 각각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용은요, 분류를 좀 하게 되고요, 부위에 따라서.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그 약효가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분골,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총 4가지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분골이라고 하는 것은요, 녹용의 가장 끝부분에서 한 8cm 가량까지를 우리가 분골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뿔이 자라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세포 활동이 왕성하고요, 영양분이 풍부하고 희소 가치가 매우 높은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녹용의 상대적으로 윗부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상대라고 하는데, 이 단면을 보면요, 벨벳과 비슷한 촉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특징이 있어요. 단백질과 콜라겐이 풍부하고요, 혈액을 맑게 해줘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부위가 바로 이 상대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가 바로 뭐냐? 이제 중대로 내려오거든요. 이 중대는요, 윗조직은 조직이 치밀하고 중간 부분은 약간 벌집 모양이 되면서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혈관 세포가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고 강장작용이나 부인병들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대 아래 부분에 좀 딱딱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 하대인데요. 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용도가 좀 다른데요. 여기는
굉장히 단단한 어떤 칼슘 조직들 같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뼈를 단단하게 하고요. 골다공증에 조금 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부위별로 사용하는 용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녹용이라고 다 같은 녹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좋은 부위가 있다면서요? 역시나 분골이죠. 이 큰 녹용의 2.7%밖에 나오질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분골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 제일 꼭대기 부분, 그 부분을 분골 팁이라고 합니다. 최상층. 분골 팁은 사슴 한 마리당 2-3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마리당. 그리고 저 팁 안에 아까 말씀해주신 그 생장점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영양소가 그 중에 제일 많기 때문에 저 분골 팁을 저희는 제일 좋은 부분으로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왕이면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녹용을 먹을 때는 이왕이면은 군골로 주세요. 군골로 주세요. 제일 좋다고 하니까. 예.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분골만 먹는 것도 좋지만 아까 전에 보면 분골, 상대, 중대, 하대 골고루 다 영양소들이 달리 있었잖아요. 가능만 하다면 그 전체 부분을 같이 먹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슴뿔은 빨리 자라면 하루에 3cm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각질화되고 탈각을 해요. 떨어지거든요. 이게 사실 너무 오래돼 버리면 영양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녹용의 가장 좋은 시기는 사슴뿔이 자라고 60일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때 녹용 영양소가 가장 많다고 해서 60일 정도 된 녹용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탈각이 된 거는 약효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약효는 없습니다. 자, 요 앞에 우리 있으니까 생녹용 즙 한번 마셔보자고. 아침부터 녹용을 먹어보네. 참 좋은 방송이야. 근데 저는 이게 참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뭐 이렇게 달어? 약을 달고 맛도 먹겠지. 달고. 아니 우리가 오늘 면역력 얘기하는데 면역력에 이 녹용이 굉장히 좋다 그러잖아요. 대체 어떤 성분이 있길래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는지 이것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녹용의 주요 성분입니다. 판토크린. 예. 자, 이 판토크린이라는 성분이 녹용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뼈를 분쇄하는 파골세포가 있는데 이 그 판토크린은 조골세포를 촉진하고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뿐만 아니라 성장기 아이들의 뼈 성장에도 건강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효능은요, 녹용 속의 판토크린 성분으로 인한 것인데요. 판토크린은 조혈 인자의 생산을 자극해서요, 적혈구와 백혈구의 생성을 촉진하고 활성을 높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영양소를 곳곳으로 잘 전달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영양소가 정말 빠르게 잘 전달이 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칼슘 같은 것들이 많이 잘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면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것은 곧 면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어서 다음 성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녹용의 주요 성분인데 다음은 강글리오사이드. 예. 판토크린은 4글자인데 이거는 강글리오사이드. 좀 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녹용에 있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강글리오사이드는 뇌 기능을 좋게 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올려주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글리오사이드는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혈행을 개선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빡깜빡 자꾸 하는데 녹용이 기억력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는데요. 기억 손상을 유발한 흰쥐에게 녹용 추출물을 투여한 후 인지 훈련을 시켜봤더니 2일째부터 기억 손상이 회복이 되었고 장기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주제이기도 했고 요즘 건강의 화두가 다 면역력이거든요.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 네, 이 녹용의 주 성분인 강글리오사이드는 세포막을 이루는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히 초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린 아이들 살펴보면 성장도 중요하고 또 면역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장 촉진이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이 체내의 노폐물이나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고 좋은 대사를 일으켜주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 온몸 구석구석에 영양소나 산소가 잘 전달될 수 있으니까 이 기초 체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녹용은 남녀노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안전한 약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열이 난다거나 혈관염 같은 열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확한 원산지 확인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면역력과 활기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 김국환 씨 여전히 활기찬 보여주셔서 오늘 참 좋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그 평상시에 그 어른들이 밥이 보약이다. 네. 밥이나 잘 먹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면역력 증진시키는 데는 진짜 필요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에 돈을 좀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래간만에 또 이재용 씨 뭐 다들 뵈니까는 끝나고 식사를 합시다. 아이고, 네, 덕분에 활기 넘치는 방송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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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때문에 다들 초비상인데 네. 그리고 이제 뭐 주말이 되네요. 그렇죠. 주말에 또 이 태풍의 진로를 자세히 네. 또 알 수 있다고 하니까 기상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